오늘은 회로망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우선 이상적인 전화번을 한번 볼게요. 이상적인 전화번은 내부 저항 R은 0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전화번 내부에 전압 강화가 없어서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압의 크기가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이번에는 내부 저항 R이 무한대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전압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류 크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화번에서는 R은 0, 이상적인 전류원에서는 R은 무한대, 이거 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태분한 정리를 볼게요. 태분한 정리는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으로 단순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하저항 이 RL, 이걸 부하저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서 회로의 A단자, 이 B단자, 이 부분을 개방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A, B 단자에서 본 등가 전압이 VAB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죠. AB 단자를 개방시켰을 때 단자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전압은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은 어떻게 나온 공식이냐면 지금 그림처럼 전화번 2랑 직렬 연결된 저항 R1, R2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R2가 AB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죠. AB 단자의 전압을 구할 때는 IR2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I는 회로의 전체 전류 I는 옴의 법칙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R2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게 바로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RAB는 AB 단자에서 전원측을 바라봤을 때의 합성 저항이고, 그러니까 전화번을 제거한 상태에서 AB 단자 사이에 보이는 이 등가 저항인 거죠. 그래서 전화번을 제거하면 이제 이게 쇼트 처리가 되고 R1, R2가 병렬로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 저항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공식을 기억해 두는 게 태분한 정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노튼 정리는 태분한 회로의 전화번을 전류원으로 그리고 직렬 저항을 병렬 저항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 태분한 회로랑 노튼 회로는 서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태분한 저항 RT는 노튼 저항 RN, 이 저항값이 같아요. 그래서 노튼 정리는 태분한 정리와 비슷한 원리지만 접속 방법은 직렬과 병렬 접속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등가 변화는 옴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이 여기가 5V, RT가 10옴 이라고 했을 때 이 회로와 이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한 I와 RN, 노튼 저항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옴의 법칙으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I는 태분한 저항분의 태분한 회로 전화번 이렇게 해서 10분의 5, 여기 10분의 5로 전류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5 암페아가 되는 거고요. 노튼 저항은 태분한 저항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10옴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중첩의 원리는 여러 개의 전원이 있을 때 각 전원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회로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전화번과 이렇게 전류원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전화번만 있는 회로와 전류원만 있는 회로로 각각 나눠서 이 결과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2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한 개는 전류원을 개방시킨 전화번의 회로에서 I2'을 구하고 I2'은 옴의 법칙으로 R1 플러스 R2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전화번을 단락시킨 전류원 회로에서 전류원만 있죠. 여기서도 I2'' 이번에는
전류 분배 법칙으로 R1 플러스 R2분의 R1 전체 전류 I를 해줘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치면 R2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인 I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 전압원 2V 그리고 전류원 1A 그리고 3옴의 저항이 연결된 회로죠. 이때 문제에서는 저항 3옴에 걸리는 전압 V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때 저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압원인 2V만 고려를 하고 전류원인 1A는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류원인 1A만 고려를 하고 전압원인 2V는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 계산 결과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 중에 우선 첫 번째로 전류원 제거 부분인데요. 중첩의 원리에서는 전류원을 제거할 때 이거를 개방, 오픈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전류원을 제거를 하게 되면 전압원 2V와 저항 3옴만 남게 되죠. 여기서는 단순히 전압원에 걸리는 전압이 이 3옴에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2V가 되는 거죠. 전압원을 제거할 때는 단락, 쇼트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이때는 1A의 전류원과 3옴의 저항만 남습니다. 이때 전류는 이렇게 3옴, 이렇게 저항이 있는 곳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전압은 IR은 이라고 구한다고 한다면 3옴에 흐르는 전류가 0이니까 0 곱하기 3옴을 해서 0V가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죠. 이런 회로망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문제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은 밀만의 정리를 배워볼 건데 밀만의 정리는 병렬로 연결된 전압원과 저항들에서 출력 단자 A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밀만의 정리는 병렬로 연결된 전압원과 저항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림을 보면 V1, V2, V3 이렇게 3개의 전압원과 R1, R2, R3 저항이 병렬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죠. 이때 출력 전압 VAB를 구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I는 그대로 있고 R은 역저항으로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자에는 각 전압원에 대한 전류의 합을 적고 분모에는 각 저항에 대한 전도도의 합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 전류는 옴의 법칙으로 R분의 V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분자에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밀만의 정리를 사용해서 AB 단자의 전압을 구하면 특히 병렬로 연결된 전압원이 많을수록 하나하나 계산하는 대신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제 가역 정리. 지금 회로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역 정리는 회로 이론에서 에너지 보존의 원리 이거를 기반으로 설명이 되고요. 회로의 입력 측 에너지와 출력 측 에너지가 항상 같다는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회로망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가 손실이 없이 전달된다고 가정하는 이론인 거죠. 물론 실제 회로에서는 저항이나 열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입력 에너지 P1 그리고 출력 에너지 P2 이게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력 전력 그리고 출력 전력 이게 같다는 수식이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V1 I1은 V2 I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가역 정리하면 진짜 이 공식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도 한번 보면 왼쪽에는 입력 전압원 V1과 입력 전류 I1이 있고 오른쪽에는 출력 전압원 V2와 출력 전류 I2가 있죠. 이 두 전력인 V1 I1과 V2 I2가 같아야 한다는 게 바로 가역 정리의 핵심입니다. 브릿지 평형회로는 회로망에서 두 절점 간의 전이차가 같아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하면 그 절점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R,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회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 조건을 수식으로 나타내려면 일단 이 두 절점이 V1과 V2고 평형 상태라면 이 두 절점의 전위가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전위가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절점에서의 전위를 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R1 플러스 R2분의 R2 V, 그리고 V2는 R3 플러스 R4 분의 R4,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 두 전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R2는 R3 플러스 R4분의 R4, 뭐 V가 원래 있었겠지만 같다 하고 하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평형 조건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우는 방법이 이 대각선에 마주보고 있는 저항을 곱한 게 같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건데 하나만 더 알아보자면 쌍대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회로망에서 서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치될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회로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회로랑 성질이 서로 대응되도록 구성된 회로를 말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너무 대충 그렸나요? 아무튼 그랬을 때 L과 C는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R 같은 경우는 컨덕턴스 G랑 대칭이 되죠. 그래서 G로 변환을 할 수 있을 거고, L은 커패시턴스, 그리고 C는 마찬가지로 인덕턴스로 서로 변환이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다 적어놓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 다음 회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L과 C가 병렬이었으니까 직렬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뀐 C랑 L을 직렬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R은 직렬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병렬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때는 당연히 R의 쌍대 관계였던 G를 이렇게 그려주면 쌍대회로 완성입니다. 끝!